초등필독 인성인문학 협동 세이브 더 칠드런 고통받는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 인문학 맛보기 세이브 더 칠드런 1919년 설립 국제아동 권리기관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영국의 사회개혁가 에글랜타인 제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해 설립한 자선 구호단체예요. 처음에는 병들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세계적인 시민단체로 발전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인종, 종교, 정치 이념의 차별 없이 전 세계 120여 개의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굶어 죽기 위해 태어난 어린이는 없습니다. 1876년 영국의 한 귀족 집안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귀족의 딸답게 교양 있고 예쁘게 자라서 모두가 탐내는 최고의 신부가 될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아이의 이름을 에글랜타인이라고 지었어요. 에글랜타인은 귀족의 딸답게 부족함 없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행복한, 행복, 다행행, 복복.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 안일미, 올래, 앞으로 올 때. 왜 다들 예쁘게 치장이나 하고 파티나 즐기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만을 바라지? 나는 인생을 조금 더 뜻깊게 살고 싶어. 대학을 졸업한 에글랜타인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당시 학교에는 끼니를 걸으며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에글랜타인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보며 늘 고민했어요. 그러나 몸이 약했던 에글랜타인은 병이 생기는 바람에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지요. 그 뒤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군은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봉쇄해버렸어요. 직후, 고들직, 뒤후,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봉쇄, 봉할봉, 쇠사슬쇠, 굳게 막아버리거나 잠금. 당시 건강이 조금 나아진 에글랜타인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스위스 의사로부터 패전국의 어린아이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6살이 되어도 몸이 유아처럼 아주 작아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에글랜타인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게 다 봉쇄 정책 때문이야. 봉쇄 정책만 풀리면 외국에서 먹을 것을 들여와 어린이들도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거야. 우선 영국 정부만이라도 설득을 해야 해. 에글랜타인은 정부의 담당자를 찾아가 부탁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에글랜타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을 위해 먹을 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에글랜타인이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영국 정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소? 쇄국 정책을 푸는 것은 적국을 도와주는 것이요.
잘못하다가는 반역죄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적국, 대적할 적, 나라국, 전쟁 상대국이나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 반역, 돌이킬 반, 거스를 역, 나라와 결의를 배반함. 영국 정부는 오히려 에글랜타인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에글랜타인은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 도로시가 위로했어요. 언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 언니 탓이 아니야. 봉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도로시, 나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엾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언니, 방법을 찾아보자. 나도 도울게. 도로시도 언니와 뜻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고마워, 도로시. 어쩌면 봉쇄 정책이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봉쇄 정책이 풀린다고 당장 어린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럴 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여유, 남을여, 넉넉할 유, 넉넉하고 남음이 있음. 그때 에글랜타인에게 좋은 생각이 반짝하고 떠올랐어요. 그래, 어린이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거야. 기금, 터기, 쇠금,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1919년 5월 19일, 에글랜타인은 동생 도로시와 함께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설립, 베풀설, 설립,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 당시 에글랜타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10파운드 뿐이었어요. 언니, 겨우 10파운드로 어떻게 어린이들을 도와주지? 우선 인쇄물을 만들자. 굶어가는 어린이들의 사진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야. 호소, 부를 호, 호소할 호,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 에글랜타인은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 외쳤어요. 여러분, 굶주린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전단지에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나 전단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크게 화를 냈어요. 뭐야? 독일의 어린이들을 도와주자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린이들을 돕자면서 그 돈으로 적국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을 싫어했어요. 화가 난 사람들은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를 했어요. 배신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건데? 전쟁을 일으킨 놈들의 자식들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둬. 어떤 사람은 창문에 썩은 사과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글랜타인은 쉬지 않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구호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누군가 에글랜타인을 고소했어요. 고소, 고할 고, 호소할 소,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 결국 재판을 받은 에글랜타인은 벌금 5파운드를 내야 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에글랜타인의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가 세이브 더 칠드런의 5파운드를 기부한 거예요. 검사도 마음속으로는 에글랜타인의 구호 활동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응원, 응할 응, 도울 원,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줌. 재판을 계기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적국이라고 해도 죄 없는 어린이들까지 굶으면 안 되죠. 적은 돈이지만 꼭 어린이를 위해 써주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린 소년이 편지와 함께 자신의 용돈을 보내오기도 했지요.
편지, 편할 편, 종이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세워진 첫 해,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인 돈이 40파운드쯤 됐어요. 당시에 40만 파운드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80억 원이 넘으니까요. 계산, 셀게, 셈산, 술을 헤아림. 힘을 얻은 세이브 더 칠드런은 유럽 곳곳에 사무실을 열고 활기차게 모금 활동을 계속해 나갔어요. 1920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흉년이 계속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흉년, 흉할흉, 해년, 농작물이 예년에 비하여 잘 되지 아니하여 굶주리게 된 해. 세계대전을 치르느라 너무나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나라에서 도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에글렌타인은 마음이 아팠어요. 러시아 어린이들이 굶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라 반대가 심할 거예요. 동료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시 유럽에서 공산주의는 절대 환영받지 못했어요.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어린이들도 도왔잖아요. 러시아를 돕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러다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기부를 끊으면 애꿎은 어린이들까지 지원이 끊길 수도 있어요. 지원, 지탱할지, 도울원, 지지하여 도움. 동료들이 걱정하며 말렸어요. 에글렌타인은 동료들을 설득했어요. 우리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치 이념 때문에 기부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념, 다스릴 리, 생각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에글렌타인의 예상대로 러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노르웨이의 탐험가이자 과학자인 난센도 러시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어요. 기근, 줄일기, 줄일근,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7살 미만의 어린이들 중에는 적이 없다 라고 외치며 에글렌타인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교황 베네딕트 15세 역시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어요. 그러자 마침내 영국 정부도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금 활동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답니다. 1921년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박해, 핍박할 박, 해할 해,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터키에서 도망친 아르메니아인들은 난민이 되었어요. 난민, 어려울 난, 백성민,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엄마, 동생이 계속 잠만 자. 난민 가운데 한 어린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보니 아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아, 동생이 죽었구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어린이가 물었어요. 그러면 동생 몫으로 남겨놓은 것 내가 먹어도 돼?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의 죽음보다 먹을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난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들을 돕기 위해 유럽 전체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났어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게 살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엄마가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겼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에글렌타인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엄마가 아이의 목숨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에글렌타인은 어린이들에게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격,
사람인 격식격, 사람으로서의 품격.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아기의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엄마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를 자신들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소유물, 바소, 이슬류, 물건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11세만 되면 어른처럼 일을 시키기도 했지요. 에글렌타인의 주장은 당시 부모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어린이도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1923년, 에글렌타인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권리 선언인 아동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 선언문은 이후 유엔 아동 권리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리고 1989년, 유엔은 마침내 전 세계 회원국들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했답니다. 체결, 맺을 결,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이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살펴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해야 해요. 드디어 에글렌타인의 뜻이 결실을 맺었어요. 결실, 맺을 결, 열매실,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세이브 더 칠드런의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에글렌타인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보지 못하고 192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에글렌타인을 간호하던 의사는 그녀를 세계의 누이라고 불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금발이 하얗게 새도록 오로지 소외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하얀 불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소외, 소통할 소, 바깥 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에글렌타인은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어요. 검소할 검, 본디소, 사치하지 않고 꾸밈 없이 수수함. 사무실에서 종이 한 장 낭비하는 일도 두려워했지요. 아니, 이 종이는 왜 버리는 것입니까? 이 종이 한 장이 어쩌면 배고픈 어린이의 한 끼와 맞먹을 수도 있어요. 세계 어디서인가 고통받고 있을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절대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글렌타인의 이런 검소한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답니다. 비록 에글렌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내전이 발생하고 난민들이 생겼어요.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얼른 구호센터를 설치하고 이동병원을 만들도록 합시다. 이동, 옮길 움직일 동,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구호 활동을 나갔어요. 그러는 동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어느 마을에서는 코코아 가루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적도 있어요. 코코아 가루로 집을 칠했다고요? 코코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식량으로 준 코코아 가루를 페인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육이 필요했어요. 교육, 가르칠 교, 기를 육,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불가리아의 습지에 사는 50여 가족의 난민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어요. 습지, 젖을 습, 땅지, 습기가 많은 축축한 땅. 세이브 더 칠드런의 자원봉사자들은 난민들과 함께 밭을 만들어 씨를 뿌리고 벽돌을 구워 집을 지었어요.
기운도 없는데 왜 자꾸 일을 하라는 거야? 그냥 먹을 거나 주고 가면 좋잖아.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모두들 용기를 냈어요.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난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어요. 첫 겨울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난민들이 직접 수확을 거둘 수 있었어요. 수확, 거둘확,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임 또는 거두어 들인 농작물. 결국 난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경험을 토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난민들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난 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거리에 굶주리고 헐벗은 고아들이 넘쳐났고 전쟁 피난민들은 판자와 천막으로 겨우 살 곳을 마련했지요. 먹을 것은 늘 부족했고 판자촌과 천막촌은 비위생적이라 질병에 걸린 위험이 많았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져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황폐, 거칠황, 폐할 폐, 집, 토지, 삼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쓰게 됨. 우리나라의 상황이 기사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어요. 얼마 뒤 영국과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세이브 더 칠드런의 4개 회원국이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어요. 활동, 살활, 움직일 동,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씀. 곳곳에 보건소와 급식소가 세워졌어요. 그러자 엄마들이 배고프고 아픈 아기를 업고 찾아왔어요. 차례차례 줄을 서세요.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가루, 우유와 밀가루를 사람들에게 배급해 주었어요. 덕분에 4, 5만 명의 사람들이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그 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가 세워졌어요. 현재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농촌이나 낙도 등 소외받는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을 꾸준하게 돕고 있어요. 낙도, 떨어질 낙, 섬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어린이들도 돕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이렇듯 전쟁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랍니다. 원조, 도울원, 도울조.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 한편에서는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하러 다른 나라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용돈 정도면 한 가정에 필요한 쌀과 어린이들의 교과서를 사줄 수도 있어요. 선진국 사람들이 내는 적은 기부금이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요. 선진국, 먼저 선, 나아갈 진, 나라국.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 식량은 물론 학비를 내거나 의약품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 2만 원이면 굶주린 30명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제공, 끌제, 이바지할 콩,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받침.
에티오피아는 내전이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내전, 안내, 싸움 전, 나라 안 싸움. 어느 날, 세이브 더 칠드런의 한 여자 어린이가 찾아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여자 어린이는 온몸이 바싹 말라 마치 나무젓가락 같았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린이를 당장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 병병, 집원.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심각한 상태라 뭐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양 섭취를 잘한 여자 어린이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살도 찌고 사라졌던 웃음도 되찾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 결혼도 했어요. 이 여자 어린이를 살리는 데 쓴 돈은 겨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00원 정도였어요. 굶주린 만큼 질병도 어린이의 목숨을 위협하지요. 네팔 어린이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과일이나 채소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지 못해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 많았어요. 주식, 주인주, 밥식, 밥이나 빵과 같이 끼니에 주로 먹는 음식, 결핍, 이지러질 결, 모자랄 핍, 모자람, 부족함. 영양결핍 때문에 어린이들이 병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선 잘 먹여야 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의사와 병원이 거의 없는 네팔에 진료소를 세우고 의약품과 식량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지요. 예방접종을 하면 질병에 저항력이 생겨요. 어린이들은 예방주사를 꼭 맞도록 합시다. 이처럼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1년에 26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는다고 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어린이가 전 세계에 1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어린이는 없어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계속해서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고 치료를 받게 해주고 있어요. 물론 어른들에게도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지요. 건강, 굿셀건, 편안강,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더욱 심한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어요. 바로 어린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어른들이에요. 노동, 일할로, 움직일 동, 몸을 움직여 이르람. 어스름하게 해가 떠오르는 이른 새벽이면 서부 아프리카 한 농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카카오 나무에 올라가야 해요. 농장, 농사농, 마당장, 농사지을 땅과 가축, 노동력 따위를 갖추고 농업을 경영하는 곳. 빨리빨리 하지 못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농장 주인의 고함 소리에 어린이들의 손길이 더욱 바삐 움직이지요. 엄마가 보고 싶어. 나이가 대여섯 살 꼬마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해요. 형이나 누나들이 달래주고 싶지만 그럴 틈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또 채찍이 날아올 테니까요. 어린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일을 게을리하거나 농장에서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채찍을 맞아야 해요. 그렇게 끔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한 어린이들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답니다. 생활, 날생, 살활,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감.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농장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애를 써왔어요. 강제, 강할 강, 결제할 제,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킴. 하지만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어린이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위험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요. 어린이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두운 금광에서 일을 해요. 어른보다 몸집이 작아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또 파키스탄에서는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가죽을 이어 붙여가며 축구공을 만들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옷감을 짜고 페루의 어린이들은 소꿉놀이 하듯 벽돌을 만들지요. 모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생계, 날생, 셀계, 살림을 살아나갈 방도. 노예처럼 일하는 어린이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또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하지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무조건 어린이 노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린이 노동자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 돌이킬 반, 대할 대.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한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린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일하는 곳의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임금, 품삯임, 쇠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더불어 어린이에게는 위험한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는 꼭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린이들이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11살 소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네 남동생이 이번에 학교에 가야 하잖니. 우리 형편에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구나. 형편, 모양형, 편할 편,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 엄마가 안쓰럽게 말했어요. 물론 엄마도 배우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여자아이까지 가르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3,500만 명의 소녀들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소녀들을 위해 스쿨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소녀들이 배움을 통해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성장, 이룰성, 길장,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짐 또는 성숙해짐.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전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총을 들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기도 해요. 몸집이 작아서 총알을 피하기도 좋겠어. 이 녀석들은 밥만 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어른들은 전쟁터에서 어린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도구, 길도, 가출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전쟁에 나갔던 어린이들은 단순히 목숨만 위협받는 것은 아니에요. 위협, 위험위, 위협할 협,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정신적으로도 많은 충격을 받게 되지요. 전쟁에 나간 어린이들은 살아남는다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 어른이 되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유엔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전쟁터의 어린이에 대해 알리고 군인의 연령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쾅! 아프가니스탄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어린이들은 갑작스런 폭발음에 깜짝 놀랐어요. 지뢰다! 피해! 지뢰, 땅지, 우레뢰, 땅속에 묻어두고 그 위를 지나가면 폭발하도록 만든 폭약. 어린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다리를 붙잡고 울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던 그 어린이는 안타깝게도 지뢰 때문에 다리 하나를 잃고 말았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고통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전쟁의 잔재는 여러 곳에 남아 있어요. 잔재, 남을 잔, 찌꺼기재, 쓰고 남은 찌꺼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뢰예요. 전 세계 60여 개의 나라의 땅 밑에 약 1억 개 정도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해요. 전투가 벌어졌던 곳뿐만 아니라 들판이나 길거리, 시장, 심지어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도 지뢰가 묻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그러게. 판에서 내다 팔면 돈이 될 거야. 땅에 박힌 투박하게 생긴 쇳덩어리를 보고 호기심이 생긴 어린이들은 함부로 파내기도 하고 던지고 놀기도 해요. 그것이 무시무시한 지뢰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뢰 폭발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어린이들이 2만 6천 명 이상이라고 해요. 어린이들에게 지뢰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뢰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지뢰의 위험을 알리는 교육을 해오고 있어요. 매설, 무들매, 베풀설, 지뢰, 수도관 따위를 땅속에 파묻어 설치함. 또 지뢰 반대 캠페인을 벌여 지뢰의 생산과 수출을 막는데 앞장서고 있지요. 이러한 지뢰 반대 운동으로 1997년에는 오슬로 회의에서 대인 지뢰 금지 협정을 통과시키기도 했답니다. 협정, 화합할 협, 정할 정, 서로 의논하여 결정함. 어느 날 세이브 더 칠드런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신생아들이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신생아, 새신, 날생, 아이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는 더운 대륙이에요. 그런데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니 놀랄 수밖에요. 아프리카의 말리는 낮에는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밤에는 4도까지 떨어져 하루 일교차가 무려 30도가 넘는 곳이에요. 일교차, 날일, 비교할 교, 다를 차, 기온, 습도, 기압 따위가 하루 동안에 변화하는 차이. 게다가 말리 사람들은 난방시설이 없는 흙과 지프로 만든 집에서 살지요. 어른들은 일교차를 견딜 수 있지만 갓 태어난 신생아는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죽는 신생아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는 신생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머리만 따뜻해도 체온이 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모자를 씌우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지, 별이유, 가질지, 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계속 지탱함. 세이브 더 칠드런은 즉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바로 신생아 털모자 뜨기 운동이에요. 조금만 시간을 내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나도 시간을 내서 털모자를 만들어 보내야겠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털모자 뜨기 운동에 동참했어요. 이 캠페인을 통해 7년 동안
모자 103만 개와 후원금 72억 원이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에게 전달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기들을 살려낸 거예요. 정성, 정할 정, 정성성,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2010년 1월 12일에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하이티에 엄청난 지진이 덮쳤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30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수만도 150만 명이 넘었지요. 이재민, 걸릴리, 재앙재, 백성민, 재해를 입은 사람. 절망에 빠진 IT를 도웁시다.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앞다투어 IT로 모여들었어요. 당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진이 나기 훨씬 전부터 IT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던 중이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활동가들은 평상시의 구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에 빠진 IT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호 활동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 셀 계획, 글획,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활동가들은 새로운 장기 구호 활동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도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계획에 따라 IT를 돕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 돕고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배고픈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붉은 염소를 보냅시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0년 긴급 구호가 선포된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붉은 염소를 보내기로 했어요. 선포, 베풀선, 별포, 세상에 널리 알림. 왜 하필이면 붉은 염소예요? 붉은 염소는 건조한 날씨에도 조금만 먹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염소 젖은 어린이들에게 단백질과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또 염소는 1년에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가정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건조, 말을 건, 말을 조, 습기나 물기가 없이 마름. 이렇게 시작된 아프리카의 붉은 염소 보내기 운동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새로운 생계수단 지원 운동으로 현재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서로 협동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초월, 뛰어넘을 초, 넘을 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 우리는 난민이 발생한 곳에 직접 가서 난민을 도와요. 우리 엄마들은 아기들을 위해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학생들이나 아빠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우리는 후원금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결연을 맺은 개인이나 지역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결연, 맺을 결, 인연연, 인연을 맺음 또는 그런 관계. 오늘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자원봉사자들은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한 가지 동, 배주, 함께 공, 건널제, 동주, 공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동주공제. 동주공제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뜻으로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어느 날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때마침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잠시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의 힘을 합쳐 무사히 폭풍우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동주공주예요. 동주공제예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친하지 않은 친구와 함께 모둠 수업이나 단체 활동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상대방을 신경 쓰느라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적은 없나요? 또는 내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나쁜 결과를 얻은 경험은 없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울려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한 가지 동, 마음심, 한 가지 동, 덕덕. 동심동덕. 같은 마음으로 덕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동심동덕. 동심동덕이란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주나라 문왕의 아들은 포악한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황허강을 건넜어요. 그때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말했어요. 주왕은 많은 군사와 관리를 거느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한데 모으지는 못했다. 나는 다스리는 신하가 적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덕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동심동덕이에요. 나라에 자연재해와 같은 큰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구호 활동에 나서지요. 이때는 국민들도 자원봉사를 하며 힘을 보태요. 이렇게 나라와 국민이 함께 뜻을 같이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만의 힘은 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여러 명이 하면 큰 힘이 된답니다. 서로 돕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나도 또한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니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